안녕하세요. 약수령 논술 전문인 로고스 멘토학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저희 로고스 멘토학원의 네이버 블로그고요. 가장 최근에 올린 글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가천대 약수령 논술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그렇죠?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썸네일이 있고 거기에 요약된 내용이 간단히 있습니다. 가천대 약수령 논술은 내신 반영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 그리고 내신 산출에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산출을 해준다는 점, 논술이라도 같은 다른 기존 논술과 달리 문항수는 많고 낮은 난이도로 중위권 수험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논술고사라는 점, 그리고 논술고사 점수로 내신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내신을 극복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상 문제와 정답을 충분히 적중할 수 있다. 그리고 약수령 논술 대비를 하게 되면 내신과 수능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내신과 수능 대비로까지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텍스트로 되어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서경대 약수령 논술의 모든 것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천대 약수령 논술입니다. 적성고사의 후속으로 나온 거죠. 이 약수령 논술이요. 그래서 중위권 수험생들이 수시에서 일찌감치 합격에 이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전형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가천대가 그 가장 선두 그룹에 있는 대학에 속합니다. 2021학년도까지 적성고사를 받고 작년 2022학년도에 적성고사가 폐지되었고요. 가장 먼저 이제 가천대가 약수령 논술을 도입했는데 작년도에 사실 수시 입시에서 성공적으로 이 논술을 정착시켰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천대 입학처에서는요, 1학기 내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의 논술고사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기도 했고요. 고생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이제 그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기존 논술처럼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려운 시험 아니냐라고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여러 번의 모의 논술고사하고 11월 실제 시험을 본 후에 중위권 수험생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 이 점이 입증이 된 겁니다. 자, 작년에 이제 뭐 약수령 논술 준비했던 분들은 다 알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수험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새롭게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은 저희 설명의 자료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학원 설명의 내용의 표지인데요. 이 내용의 일부에서 발췌한 것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과 학생부의 비율은 60대 40, 6대 4의 비율이라는 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성고사 때는 없었는데 한 과목 3등급 이내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만 어쨌든 생겼다는 점, 내신 반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까지를 대부분 내신 반영을 하죠. 그런데 밑에 있는 6번을 보면 인문 국수형사, 자연 국수형과 이렇게 교과목을 반영하는 건 다른 대학과 비슷한데 5개 학기 중에서 상위 4개 학기까지만 반영한다는 점, 즉 5개 학기 중에서 성적이 좋은 4개 학기 반영하고 성적이 가장 나쁜 1개 학기는 빼버린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4개 학기 반영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기에 40%, 가장 성적이 낮은 학기에 10% 가중치를 주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내신 산정을 유리하게 해준다는 점,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학년별 가중치가 있냐 없냐 물어보시는데 학생부의 학년별, 학기별, 과목별 가중치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신 6.0등급 이내까지는 불이익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 그리고 논술고사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인문계열은 인문논술, 국문논술이죠. 자연계는 수리논술 또는 수리과학논술 이렇게 보는데 가천대를 비롯한 약수령 논술은요, 인문자연 모두 국어 수학을 다 시험 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문항수의 낮은 난이도 문제로 중위권 수험생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최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 수능 최저가 없던 것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 했죠. 한 과목 3등급인데 탐구의 경우도 한 과목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골라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되는데 국어 수학으로 약수령 논술고사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어나 수학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전략적으로 영어라든지 탐구 하나를 골라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내신 반영에 있어서요. 예전 적성고사 때는요.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이라는 이 명칭 때문에 학생부 반영 비율이 6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독립된 논술 전형으로 거듭나면서 내신 반영이 40%로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신 반영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내신 반영이 이제 40%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꽤 있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걱정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신이 있는 그대로 말해서 7, 8, 9등급으로 쭉 학생부에 깔려 있다. 이런 학생이 아니라면 그리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중에 내신이 좋은 4개 학기만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4개 학기도 평균 등급이 좋은 학기 순으로 40, 30, 20, 10% 순으로 가중치를 이제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내신을 유리하게 산정하게 되면 실제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신에 비해서 0.5에서 1등급 정도는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엑셀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쉽게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렇게 학기별로 내신 성적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7등급이 가장 내신이 나쁘죠. 이건 빼버리는 겁니다. 옆에 빈칸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3, 4, 5, 6등급만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체를 다 반영할 때는 5등급이었는데 이렇게 4개만 속아내게 되면 4.5등급으로 학생의 내신이 올라갑니다. 그걸 또다시 40, 30, 20, 10% 가중치를 주어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가중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더하게 되면 4.0등급이 돼요. 그래서 5등급이었던 학생이 4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이미지는요. 가천대 입학처에 있는 2023학년도 가천대 전형 계획에 있는 내용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이 부분 동그라미 친 내용, 여기에 내용이 있죠. 자, 다음으로 가천대 약수령 논술고사는요. 기존 논술고사와 달리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을 모두 시험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로 15문제,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이 9문제고 국어가 6문제에서 15문제, 한문항 배점은 10점씩입니다. 그러면 이제 15문제니까 150점이 되겠죠. 거기에 450점의 기본 점수를 부여해서 600점 만점이 됩니다. 전형 총점 1000점 가운데 논술고사 600점, 내신 400점 만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국어든 수학이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 답안 일부라도 작성할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15문항인데 다수의 문항을 출제하되 난이도는 극히 낮췄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비적, 기하, 확통 전혀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학1과 수학2에서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극히 낮춤으로써 중위권 수험생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용이한 시험이라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큰 글씨로 된 걸 보면 논술 한문항 배점이 10점이라는 점. 정답 일부가 맞으면 부분 점수를 부여하겠죠. 내신 1에서 6등급까지는 내신 점수 차이가 10점에 불과한 겁니다. 잠깐만 한번 아까 봤던 우리 설명의 내용 가운데 일부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천대의 경우 1등급부터 6등급까지 400점 만점에서 한 등급 내려갈 때마다 2점씩 감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6등급까지는요. 그래서 실제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그 성적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내신 6등급이면 1등급인 학생과 굉장히 많이 격차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점수상으로 보면 400점 만점에서 6등급이 390점, 10점 차이밖에 안 나요. 이 10점 차이가 뭐죠? 논술 한문항 배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6등급인 학생이 논술고사에서 일부 부분 점수라도 좀 받게 된다면 4등급, 5등급, 3등급으로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논술 한문항 더 맞으면 결국 내신 6등급이라도요. 내신 1등급과 같은 동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논술고사 점수로 내신의 불이익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문항. 가천대 약수령 논술의 문항들의 출처는 100%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직접 연계해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경우에 수업 중 테스트라든지 대학별반 실전 모의고사에 이 EBS 내용을 바탕으로 변형 문제를 출제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예상 문제나 정답을 충분히 적중시킬 수 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평소 실전 모의고사 성적으로 봐가지고 학원에서 고득점인 학생은 실제 시험장 가도 고득점을 받습니다. 기존 논술의 경우는 솔직히 학원에서 논술문을 잘 쓴다고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정말로 잘 볼지 그건 사실 미지수예요. 그런데 이 약술형 논술고사는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를 대비하면 수능 내신 대비 효과까지 온다는 걸 여기 써놨는데 이 내용은 밑에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자료로 설명한 내용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충분히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 가천대 약술형 논술에 적용하는 내신을 보면 내신 1에서 6등급까지 등급 간 점수 격차가 2점씩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1, 2, 3, 4, 5, 6등급 내려갈 때까지 2점씩 감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등급과 6등급까지의 점수 차이는 10점에 불과해요. 논술고사 한 문항이 10점이니까 한 문항 더 맞추면 내신 6등급이 1등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등급인 학생이 가천대 논술을 지원하지는 않죠. 대개 3, 4, 5등급 정도가 이 가천대 논술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분 점수 하나, 둘, 세 개 정도 받으면 바로 3, 4, 5등급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신이 몇 등급이 됐든 상관없이 3학년 1학기 올 내신 1등급을 받으면 얼마 정도 올라가는 줄 잘 모르시죠? 최대 1.0에서 1.5등급까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내신 5등급이었던 학생이 3학년 1학기 내신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올 1등급 받았다고 해보자고요. 그랬을 경우 5등급인 학생이라면 3.5등급 이상의 벽을 뚫기는 힘듭니다. 근데 사실상 5등급인 학생이 올 1등급 받기 힘들죠. 대체로 3, 4등급 정도만 받아도 잘했다고 선방했다고 칭찬받게 됩니다. 그렇게 내신 5등급인 학생이 3, 4등급 정도 받으면 내신 어떻게 될까요? 0.3, 0.4 정도 올라갑니다. 그 0.3, 0.4 올라갈 거를 논술고사에서 약술형 논술고사에서 한 부분 점수 조금 맞는 거 가지고도 한 등급, 두 등급, 세 등급이 마구잡이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논술고사로 내신의 불이익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천대 약술형 논술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철저히 정복하는 건데, 왜냐하면 가천대 약술형 논술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100% EBS 수특 수완을 직접 연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한 반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고스 멘토 학원에서는요, 가천대 약술형 논술 수업에서 이 교재들을 EBS 수특 수완을 변형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 중에 정규반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대학별반 실전 모의고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EBS 수특수 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 출제해서 이제 적중하도록 하는데요. 연습을 이렇게 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평소 학원에서 연습한 그대로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로고스 멘토 학원의 이 테스트 실전 모의고사는요, 실제 시험장에서 적중률이 높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난 후에 저희 학원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은 시험 후기라든지 합격 후기에 증거로 남아 있어요. 밑에 설명 부분에 이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또 많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약술형 논술 대비를 일찌감치부터 하게 되면 내신 대비 수능 대비는 언제 하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수능의 50%를 EBS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70%에서 50% 일단 다운은 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교재는 수능에 굉장히 그 파워가 아직도 막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교과 수업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교과서보다는 EBS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세요.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역시 EBS로 시험 범위를 정하시죠. 결국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심으로 약술형 논술 준비를 하게 되면 내신과 수능 대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 일찍 약술형 논술 준비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일찍 내신과 수능 대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일찍 준비하라 라고 강조하는 건데, 거기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 1, 2, 3월에 일찍 약술형 논술 대비를 위해서 등록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을 보면 여름 이후에 시작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합격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찍 시작하는 게 참 좋다는 점. 자,
만약에 내신 수능 3에서 7등급 정도 중위권 수험생이나 또는 학부모님으로서 저의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한번 해볼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리고 이제 바로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 학원 약수령 논술 설명에 참석해 보셔도 되고요. 1대1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밑에 링크된 내용에 보면 저희 학원 3월 초에 설명회가 돼 있고요. 설명회가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표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저희 학원 출신들의 로고스 멘토 학원 출신들의 합격된 학생들의 명단도 여기 링크된 페이지에 있거든요. 밑에 설명 부분에 그런 것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강동관, 분당관 가까운 곳으로 전화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천대 약수령 논술에 대한 모든 것, 이 내용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